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뒤집고 기시다 총리와 만나서 그것을 한국 기업들이 내게 하겠다. 그리고 구상권 절대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진 장관이 우리가 물컵 반잔을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잔은 일본이 채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동안 나머지 반잔을 채웠을까요?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면서 윤석열 기시다 회담이 7번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이에 기시다 총리를 7번이나 만났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우선 역사 교과서 왜곡이 더 노골화되고 본격화됐습니다.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역대 최다 강요와 의원들이 참배했고 기시다 총리도 제 기억에 2번이나 공무를 보냈습니다. 일본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주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것을 교과서에 더 강력하게 표기를 하도록 검정 기준을 강화해서 압박하고 있고,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일본 국토지리원 전시회에서 저 사진은 유명한 사진입니다. 일본 어부들이 독도에 무단 침입해서 강치를 씨를 말린 사진인데 저것을 오히려 그때 독도가 자기네 땅이었기 때문에 일본 어부들이 가서 어획한 거다. 이렇게 왜곡해서 하는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잔을 채우기는커녕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반잔에 물을 쏟아버리고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는 주장을 점점 강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3억엔을 독도 홍보 예산으로 새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 소위가 3번이나 열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부가 끝까지 동북아 역사재단에 일본 역사 왜곡 대응 예산, 독도 대응 예산을 증액하는 걸 거부하고 끝까지 버텨서 3차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예결 소위가 3번이나 열린 일은 제 기억으로도 거의 없는 드문 일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일제 침탈사 20억 가까운 예산을 5억 4분의 1 토막을 냈습니다. 우리 야당 의원님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강력하게 예결 소위위원들이 요청해서 어느 정도는 예산이 복원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정부가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여준 이 역사 문제에 대한 태도는 심각하게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상용 차관을 비롯한 교육부의 오만한 태도,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1차 소위에서 우리 야당 소위원님들이 이런 항의를 몇 차례나 했습니다. 어떻게 여당 의원님들 주장한 항목은 대부분 수용이고 야당 의원님들이 주장한 대목은 대부분 불수용이냐. 1차 회의에서 이런 주장을 우리 도종환 의원님도 하셨고 저도 했고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불공정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점입니다. 자, 두 번째, 2차 소위가 열리는 중에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장상윤 차관은 그 자리에 참석한 동북아 역사재단 실장의 주장이 자신의 주장과 맞지 않다고 해서 그 동북아 역사재단 실장을 윽박질러서 도종환 의원님의 지적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석한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화면을 한번 좀 봐주시죠.
그날 장상윤 차관은 뜬금없이 국사편찬위원회 사업을 보니까 노동신문 스크랩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겠습니까? 교육부가 우리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 대해서조차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북한 사료 수집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국정원으로부터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입니다.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역사 예산 심의하다가 국사편찬위원회가 노동신문 스크랩하는 장상윤 차관,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시급 인가기관이라는 거 뭐 자체는 모르고 있었는데 몰랐죠? 제가 언급한 사업은 이 사업은 아닙니다. 그 기관 자체가 예.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란 말이에요. 노동신문 스크랩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뜬금없이 거기서 얘기를 꺼냈냐는 얘기예요. 난 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남북 그 역사학자들 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그 이 사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이 사업이 작년에 예결소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감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설명을 들어보니 증액 그 복원시켜달라고 설명을 들어보니 노동신문을 내용 스크랩할 자체가 수 있는 기관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기관은 맞죠. 예. 자, 근데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잠깐만. 그 또 하나 제가 그 교육부 태도에 대해서 자 어느 정도 복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5억으로 삭감시켜 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연구 단가가 한국중앙연구원과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 그 연구 단가에 대한 자료를 내놓으라 그랬는데 자료를 내놓지도 않았어요. 마지막 며칠 앞두고 기조실장이 그 연구 단가 문제를 갖고 왔는데 우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연구 대상이 다르고 연구 방법이 다르고 그런데 그것을 기재부의 연구 단가 핑계를 대고 삭감 근거로 댔어요. 자, 두 번째. 오늘 3차 소위에서도 교육부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이 진행하는 일제 침탈사 총서 260권으로 돼 있는데 그걸 평가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225권으로 해도 되고 그건 앞으로 5억 원씩 3년만 주면 된다. 아까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일은 무슨 분석과 평가를 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을 삭감해놓고 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야당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니까 처음에는 연구 단가 핑계를 댔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아예 260권짜리로 되어 있는 그 총서를 225권으로 축소시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이거 어디하고 합의했습니까? 이것을 225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아니,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그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고 대안을 검토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왜 야당 의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그것을 마지막 3차 소위 날 그걸 내놓고 이기영 의원님, 네,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야당 의원님들 노력으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중재를 위해서 이태규 소위원장께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평가합니다. 그러나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고유 영토라고 하는 주장을 점점 더 강화시키는데 왜 일제 침탈사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고 이것을 이 정도까지 살려내기 위해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3차에 걸친 소위까지 피나게 노력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 그리고 일제 침탈사를 260건을 225건으로 축소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